네. 아, 아직 우리 한 분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직 한 분이 안 오셨다. 네. 아, 우리 교회에서 송년 모임이 있는데 아침에, 아, 너무 마음 아픈 소식을 들어가지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 비행기 사고 난 거요? 네. 네. 막, 마음이 안 좋아. 아, 어, 곧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자, 우리 홍 반장님께서 잊어버리고 그 시간을 잘못 착각하고 계셔가지고 그랬네요. 일단 들어오실 때까지 우리는 진도를 나가시죠.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자, 들어오실 때까지 진도는 나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사 돋보기 12월 29일 2024년의 마지막 주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노랗게 보인 강물 일러 네. 자, 먼저 오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무한 비행기 사고로 어, 생명을 달리하신 우리 모든 희생자분들과 그의 유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저는 날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발군의 고도 손승우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언저리 문학자 코알라입니다. 네, 아니 홍 반장님 좀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 아유, 예, 죄송합니다. 네네. 옥마장님 인사해 이번에 주시죠. 예, 반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이 소식을 잠결에 보고 난 다음에 뭐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사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음. 놀랬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두 분이라도 산 거를 감사해야 되는 건지, 뭐 다만 저는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어, 인재가 아니기를, 에, 뭐 대부분 인재겠지만 인재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냥 사고였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차라리 또 우리 인간의 또 실수와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으면 그나마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일본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나요? 지금 뭐 현장에서도 이렇게 네, 특파원들이 네, 중계하고 한국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일본은 거의 뭐 음, 특별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네, 열심히 보도해요, 진짜. 왜냐하면 그 한국에 뭔가 부정적인 사건이 있으면 일단 음,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음, 훨씬 열심히 음, 취재한다고 할까. 예를 들면 내가 아주 인상 깊었던 게 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논두렁에서 음, 그 구원파 교주 누구죠? 그 유병원, 유병헌 유명한, 씨 사체가 나왔을 때 음, 여러 개 방송국이 그 논두렁까지 가서 그걸 직접 생중계하는 걸 봤어요. 낮에.
음, 그러니까 그 음, 정도로 한국 국내 언론보다도 더 열심인 것 같이 느낄 정도고 음. 또 너츠 리턴 그 땅콩 해양 사건 때도 네, 어, 그 여자 그 CEO 있잖아요. 그 딸. 네, 검찰에 출두하는 거를 따라가면서 찍으면서 보도해. 그 정도로 한국에 뭔가 일본보다 좀 후진적인 뭔가 이미지가 발생하면 열심히 보도합니다. 일본이라는 매스컴. 음, 그래가지고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저 후진적인 나라라는 걸 계속 일본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거를 상당히 열심히 하는 매스컴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기분 나쁠 때도 많은데 오늘 또 지금 뭐 이때다 싶어서 또 음, 한국에 지금 최근 계엄 사태 근데 계엄 사태 이후에 그 수습을 재빨리 해가는 과정이 또 좀 음, 마음에 안 든 음. 거야 일본 입장에서. 아,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니까 그거는 이때다 싶어서 음, 계속 그거밖에 보도가 안 나와요. 아, 참, 그렇네요. 물론 정말 세계적인 네, 또 사건이긴 해요. 지금 뭐 BBC도 그렇고 뭐 네. 지금 한국이 또 이런 악재가 겹치나 이런 보도들이 하는데 일본은 조금 좀 기분 나쁜 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아, 우리가 너무 잘해서, 부러워서, 그러니까 한국에 뭐 흠잡을 만한 게 있으면 열심히 하는 음, 아우 그건 진짜 열심히 해요. 내가 음, 영끌 보도를 해. 아, 영혼까지 아, 끌어모았어. 어.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발굴님은 얘기 언제 들으셨어요? 저는 아침부터 회의가 계속 있어가지고요. 예, 모르고 계셨구나. 예. 그냥 한 5시 반쯤 알았어요. 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네. 이건 뭐야? 그러면서 좀 뉴스를 봤죠. 네. 예, 예. 음, 어, 아우 아이고, 너무 지금 음, 마음이 아프고 점심 때 네. 알았는데 나도 근데 이 바로 또 한국에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쪽 그 내란 근데 정치력으로 써먹지. 세력들이 예.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바로 음, 막 예를 들어 한 10시쯤인가 그 사건이 난 직후였던 것 같아. 이재명 대표가 음, 뭘 페이스북에 뭘 올린 모양이야. 음, 그걸 올리자마자 이제 바로 삭제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네. 내가 보기에는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가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 같은데 바로 듣자마자 삭제한 모양이에요. 근데 뭐 음, 그 이제 그 탄핵 관련 뭐 짧은 메시지였던 것 같아. 그거를 비난하고 음. 기자회견하고 또 난리더라고. 음. 네, 저 잠깐만 말씀 좀 나눠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래서, 아주 그 뭔가 지금 일본도 지금 내년이 한일 회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어 뭐 내가 예상하기에는 내년에 그 독도 다케시마 한일 공동 관리 구역 뭐 선언이라든가 뭐 이런 한일 정상이 그런 것까지 준비하지 않은 나는 왜냐하면 12월 지금 이맘때 12월 말에 일본 방위 대신 우리로 지금 국방장관이 한국 가서 김용현이 국방장관 만날 예정이었어요. 1월에 이시바 총리가 올 예정이었고 다 취소됐는데 그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짜증나는 거지. 60년 내년 아주 여러 이벤트를 준비를 많이 해놓고 사도광산 뭐 여러 가지 다 세팅 다 물밑 작업 해놓고 간또 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도 조용히 넘어갔고 이제 다 이제 내년에 이제 뭔가 딱 성대하게 터뜨리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이 김용현 윤석열이 일본 뜻대로 안 따라와가지고 이제 이런 사고를 쳐버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꼭지가 돌아 있는 느낌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대형 사고 나니까 또 아이고 이거 뭐 한국은 뭐 위험한 나라 혹은 후진적 국가 일본은 역시 한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 이런 거를 자국민에게 이렇게 늘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또 좋은 계기로 삼는 느낌도 좀 있고 좀 안타깝죠. 그런 한국의 뭐 기성 기득권 언론이나 뭐 보수 여당 뭐 마찬가지고 예. 딱그 여기서 희생된 분들의 어떤 넋이나 생명의 어떤 존엄성의 문제 이런 것보다도 늘 그 국익이 되는가 뭐 정략주의 이런 거를 음, 먼저 앞세워서 생각하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일본의 매스컴 정치인들 한국의 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코알라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뭐 저도 놀라셨죠? 예. 예, 아침에 이제 그 교회 가면서 운전하면서 가니까 뭐 네. 잠깐 단신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음, 음, 24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네. 2명은 구조되시고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뭐 구조된 줄 이제 알았어, 나도. 구조를 받으시겠구나 했는데 제가 예. 이제 그 뒤에 이렇게 활주로를 밀고 나가서 끝에 이렇게 폭발이 생기고 이제 화재가 이렇게 크게 난 건지 모르고 그냥 네. 미끄러져 가는 영상만 나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뭐 예배 끝나고 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아 이게 음, 너무 큰 사고더라고요. 음. 그렇지 않아도 이 연말에 윤땡땡 그 계엄령 이후 정말 예. 온 국민들이 많이 놀라시기도 하고 네.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분노도 나고 그러는데 또 이런 참사가 생기니까 네. 너무 좀 우울한 연말인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음, 잘 수습하고 서로 위도하고 음, 빨리 좀 탄핵도 가결하고 좀 추스르고 좀 가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음, 홍익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음, 전 세계적으로 점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음, 음, 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이제 저희만 지금 좀 계속 미로를 헤매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좀, 예, 뭔가 좀 추스르는 예, 연말 새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 그 한국의 MBC나 JTBC 이런 유튜브에 바로바로 특보 올라오니까 보면은 네. 그 어떤 개인이 찍은 영상인데 이렇게 미끄러져 가다가 마지막 거기 벽에 쾅 네네. 부딪히면서 크게 폭발하는 거를 그 직전에 거의 커트를 많이 시키더라고. 네. 이게 물론 좀, 네. 보여줄 때도 있겠지만 한국 매스컴은 대부분 커트 시켜서 네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받을 충격이나 너무 그 공황 집단적 공황 상태를 좀 이렇게 방지하려는 노력이 좀 보여요, 편집상. 근데 음. 일본은 여과 없이 다 아, 보여줘. 아, 아주 자극적인데 뭐 그냥 그것만 그냥 뻥뻥 터지는 것만 주로 이제 음, 편집해서 음,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그게 상반돼요. 그 음, 영상 편집 경영.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일로 받아들이니까 막 가슴에 막 음, 꽂혀오잖아요. 근데 네. 외국에서 볼 땐 그냥 뭐 아주 후진적인 이미지가 계속 각인되는. 음. 그래서, 위험한 그리고 한국은 위험한 나라 이런 이미지가 음, 그냥 확 각인돼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그게 아마 태국에서 오는 비행기였는데, 이제 음, 해외여행 연말 연휴 맞춰서 가족 단위로 가셨던 분들이 또 많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전북이랑 뭐 광주 쪽에 계신, 그러니까 음, 그런 또 유가족 분들도 그렇고 너무 이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 또 그런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쉽지 않죠. 이 예, 말을 그래서. 하기도. 예. 그래서 너무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번 네. 계엄 사태로 1980년 광주를 다들 떠올린 상태였는데 이게 무안공항이 바로 그 광주를 거점으로 한 공항이잖아요. 그리고 저, 대부분 그, 전라남도 분들일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우리 세월호 생각이 더 먼저 들죠. 그것도 있고 예, 광주는 우리 하기 좀 멀고, 나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우리도 뭐 광주를 직접적으로 겪진 않았으니까, 세월호에 있었던 그 참사,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이 다 오버랩 되기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뭐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판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탄핵 정국에 또 어떤 말실수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예전으로 돌아가야 될지 뭐 이런 좀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찾아와 있는 상태라서 거의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아무튼 가슴이 너무 아무튼 그 아프다. 예. 광주 그때 이제 사망자가 공식 발표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음, 160명에서 이제 음, 198명 이렇게 그 정도 사망자에 한 3천 명 부상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신 인원하고도 이번에 181명 음, 음, 탑승했는데 두 음, 분만 생존했으니까 야 음, 뭔가 좀 이런 계엄 사태 하에서 또 음, 좀 남도 분들이 이렇게 음, 희생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음. 막 설마 이게 뭐 어떤 인재가 아니길 바랄 인재 뿐입니다. 어떤 아, 뭔가 예. 그, 그 옛날 칼기 의혹 이런 음, 것처럼 음, 뭔가 비상 사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에 뭔가가 또 이렇게 된 거라는 음모론까지 막 불길하게 떠올리면서 그동안 그런 게 계속 보던 저기 뭐야. 보도가 되니까 예, 뭐 HID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난 그런 것들이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 호남인들이니까 또 쉽게 이렇게 그 어, 뭐 그런 것까지 막 이렇게 불길한 막 상상을 하면서 너무 찜찜하고 그러니까 말을 그리고 안 해서 그렇지 100명 중에 80명이 마음속에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더 분열이 일어나고 할 건데 지금 빨리 항공 전문가들 보도를 네, 보니까 다들 이거는 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음, 이게 자동으로 안 나오면 음, 수동으로도 내릴 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해할 수 음, 없는 점이 너무나 많은 음. 사고다라고 이제 다들 입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이 닫혔는데 왜 랜딩 기어가 안 들어오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네.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진심으로 이분들을 위로하고 애도합니다. 그리고 그와는 또 이걸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조사하는 방편에 또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 탄핵 사태는 또 다른 계속해서 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빨리 다른 세상이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이런 네. 계엄령 그 탄핵 국면에서도 그렇고 요번도 이런 음, 큰 사회적인 음, 어떤 사고, 참사가 생겼는데 음, 그 아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우리 최상목 음. 기재부 장관인가요? 네. 지금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음,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 이게 대통령이 이런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어떤 음, 그 음, 위치에 이 음, 국가적인 위기를 이렇게 추스르고 이렇게 음, 나가는 그 리더십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이렇게 또 탄핵 상황에서 이제 부재한 음, 상황이다 보니까 음,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음, 대통령이 이제 이런 거 하라고 대통령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음. 들고 네. 어쨌든 우리 최상목 그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어쨌든 나름 역할을 잘 하시고 음, 예, 헌법재판소장 임명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음.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사건 이름이 나왔나요? 무한 비행기 사고인가? 뭐라고 뭐 나오나요? 제주항공 참사인가요, 그냥? 모르죠. 아직 이것도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나온 명칭이라는 건 없는 것 예, 같아요. 여러 예, 가지 예. 언론별로 그냥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뭔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제목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성격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냥 참사로 참사인지. 아, 왜 이렇게 좀 아니 이거는 우리 박근혜 탄핵 때는 그 그냥 불편하고 짜증나고 뭐 요 정도였는데 요즘 지금 이 사건과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가슴이 아파요. 모든 일들이.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국민들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발굴님은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근데 일단은 또 뭐 참사니까요. 그 음, 진상규명부터 들어갈 때 그 유족분들이 꼭 함께 들어가셔서 그 일단은 유족분들이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그분들이 용납을 하셔야 음, 그 우리 사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제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 세월호 때나 이태원 참사 때 보면은 자꾸 유가족을 배제하고 뭔가를 감추려는 모습 때문에 그렇죠. 예, 맞아요. 일이 끝나질 않으니까 이번에는 좀 음, 고난대행의 고난대행께서 음, 유족들이 처음부터 이 문제에 참여를 해서 그 음, 의혹 없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근데 권한대행은 아니라면서요. 그냥 권한대행이라 그러던데, 대통령이. 뭐가 맞는 거예요? 뭐 권한 대행이겠죠. 예, 예.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권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권한 대행이 아니고 자꾸 예, 그거를 어,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서 자꾸 그 음, 권위와 그를 음, 낮추려고 음. 이제 만들어낸 논리인데 그래서 헌법학적으로는 재판관 임명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재판관 사면을 그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음, 음, 하면은 그 효과가 없다라는 논리를 음, 만들려고 음. 쥐어짜내는 거예요. 정말 짜증이 납니다. 아,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댓글 소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어, 댓글이 요번에도 그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 네, 조금 내려야겠네요. 청취자들과 함께. 자, 6일이니까, 자,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는 왜 이렇게 다른가, 보니까, 국힘 민간 단체에서 한일 민간 기독교 교류하면 또 친일 매국한다 뭐라 할 거지 않습니까? 기독교 콜통이네, 구구 기독교네 할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게 잘 못 읽나? 글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골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과 한국의 어, 교회가 서로 민간 교류하고 뭐 서로 이렇게 사이좋은 모습 보이면 또 뭐 기독교는 역시 꼴통이다, 뭐 친일이다. 음, 자연스럽게 뉴라이트와 연결시켜서 또 뭐 지랄지랄 할 거 음, 아니냐 이제 그 얘기 음, 하시는 것 같은데 음, 뭐 뭐 잘 모르고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음. 뭐 잘 몰라서 헛소리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아,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시라고 하고 그냥 계속 하면 되죠, 뭐. 네. 그런가요? 아니,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 아, 아니, 그러니까 그, 예, 이 댓글 다신 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친일 매국이라고 할 땐 일본 제국주의 또는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문제 음, 제기지, 민간 차원에서 한일, 예, 교회, 종교 간의 교류를 할 수도 있고, 대학 네, 간의 학술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고, 스포츠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친일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친일이라는 그 맥락 언어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얘기를 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앞에 그러니까요, 네, 단서로 네, 국힘 민간 단체에서라는 걸 붙여놨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음, 정강훈 일파를 중심으로 한 아, 그 음, 태극기 부대의 기독교 쪽 사람인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음, 거기서 일본에도 내가 설명한 적 있죠. 음, 대부분의 일본 양심적 기독교인은 우리 음, NCC의 음, 최근에 그 시국 음, 기도에도 지지하고 이렇게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네, 일본에도 최근에 그 아베 파의 그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가지면서 이렇게 2015년에 출범한 일본을 사랑하는 기독자의 모임이라는 게 결성이 됐죠. 그래가지고 음, 일본의 자학 사관을 버리고 일본을 찬미하면서 우리 일본을 애국하는 기독교로 가야 일본의 기독교가 부흥한다 이런 모임이 지금 활발하게 음, 활동 중이거든요. 네. 그쪽하고 상당히 태극기 부대가 만나면은 잘 맞을 것 같아. 근데 네.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너희들 또 욕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아닌가 거기 만남 싶어요. 주선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러니까요. 자, 기독교인들이 만나서 네네. 서로의 양심적으로 서로의 음, 음, 역사를 공부하고 고백하고 음, 협력하고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한 일이죠. 네. 음, 음. 그래요. 아유. 자, 다음 댓글 볼게요. 어, 어딥니까? 알려주시. 자, 뉴라이트와 한국교회. 여기 보니까 좋은 공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비꼬는 얘기는 아니겠죠? 뭐, 왜 그거 비꼰다고?
비꼬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많이 달리질 않았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한국과 일본의 1편 보니까 일본은 종교이고 한국은 사회부로서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끄럽지만 뭐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여러 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잖아요. 저희 네네, 예, 순복음, 뭐 광림, 예, 뭐 이렇게 여러 예, 가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죠. 일본은 그러니까, 1% 미만의 아주 진짜 음, 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의 길을 각오해야 되는 진짜 네, 결단을 음, 삶을 거는 어떤 음, 그 종교적 행위에 음, 가깝다면 한국은 음, 여기 이게 가볼까 하는 좀 이렇게 소비적 성향으로 예,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예, 이제 음, 이용하는 그런 같은 느낌 이런 거를 좀 받으셨나 보네. 네, 근데 운동준님이란 분이. 뭐 한국은 보면 어쨌든 종교가 인기가 생기면 그쪽 종교의 인구가 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종교가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신념 체계 안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네, 유행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네, 그 뭐 일종의 패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음, 뭐 다음 해에는 보라색 옷이 유행이야 그러면은 이제 보라색 옷을 입었던 것처럼 네, 요즘 뭐 원불교가 핫하대 그럼 원불교 갔다가 이번에 뭐 음, 음, 뉴진스 너무 재밌어 뭐 불교 갔다가 음, 뭐 하는 거니까 네 음,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네 굉장히 그 자본화되어 있는 종교 문화가 그 음, 잘 꼽히고 있는 거죠. 예. 음. 결국은 이제 근데, 미국 종교 문화가 이제 음, 해방이 판치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래요. 보니까 요즘에 교회를, 제가 이천이니까, 뭐, 이천에 있는 맘카페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맘카페 같은 데, 이사 오거나 이런 분들이 물어보는 게 나와요. 물어보는 게 나오면, 어, 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 쇼핑을 하듯이 이 네. 교회 저 교회를 갔던 것들을 알려줘.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는 시설은 좋은데 응대가 불친절하고 점심은 그닥 그랬음. 아니면 맨날 미역국밖에 안 준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는 말씀은 좋은데 뭐 너무 좌파다. 저기는 뭐 너무 저기 음, 뭐야 꼴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들 분석을 해놓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좀 기분이 나쁘고 안 좋았는데 음, 생각해 보니까 어, 우리 요즘 MZ 세대의 그 신앙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거, 요번에 그 탄핵 전국에 응원봉 들고 와가지고 그걸 응원하면서 그들만의 뭔가 시위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교회에 관한 이 관심과 이런 것들도 또 우리 다음 세대 이들이 또 그들의 방식으로 또 교회를 어, 뭔가 변증법적인 발전을 두고 앞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 우리 발고님 어떻습니까? 네, 좀 아유 뭐 아무튼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 맞죠? 뭐, 예. 네, 아니 어차피 네. 완전한 음. 종교의 어느 한쪽에 몰빵할 거 아니면 네. 두루두루 보면서 이 중에서 뭐가 더 음. 낫나 여기 뭐 쓸만한 거 건질 거 없나 하면 뒤적거리면서 음. 음. 여기저기 좋은 거 모으다 보면 또 음. 또 음. 새끈한 거 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교회 쇼핑 뭐 이런 거 어떠시냐 이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교회 쇼핑도요. 이제 뭐 그런 난 나쁘게만 안 보이더라 이거죠, 저는. 예.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한테 가장 어울리는 걸 예.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뭐 네. 그런 거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의 니즈 같은 거를 잘 분석하면 음. 진짜 새끈한 거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새끈한 거. 알겠습니다. 새끈한 거.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새끈한 거 그 예. 유튜브 교회를 해야 될까요? 유튜브 계가 뭐 새끈해요. 아, 우리 나 늙은 친구야. 거예요? 너무 옛날 얘기다, 너. 자, 다시 댓글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이 만들어낸 한국과 일본 그 기독교의 차이점, 여기 좋아요. 그냥 한글로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제국 계엄의 뿌리를 둘 한국 계엄의 역사와 그 속에서 한국 개신교가 지은 씻을 수 없는 죄.
죄 여기에 개신교 목자들만 나가서 탄핵 반대하니 이젠 개신교 목사들을 조리돌림을 하려고 선동이군. 무슨 내용이죠? 나 글을 못 읽나? 너무 그러신 어려워요. 것 같긴 한데.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개 용기 목, 있는 자들은 개신교 목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어, 어, 예, 그 사람들을 조리돌림하려고 사악한 사람들이 음, 선동질하는 거 아니냐. 우리 뭐 정광훈 목사님이라던가 또 누구 음, 있죠? 뭐 그 네, 탄핵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신 목사님들의 아, 그 충정을 꺾으려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탄핵 반대 측인 거죠, 여기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거 봐, 자기도 잘 모르면서 왜 안 돼?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아닌데 이거는 우리 지금 네 아닌 것 명이 같아요? 한 얘기에 대한 감상인 것 같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이영훈 목사나 뭐 김사만 목사나 이런 저 음, 거기에서 언급된 유력 목사님들을 조리돌림 하려고 그렇죠. 예. 선동질하고 있다 이 네 명이 우리 음, 네 명을 지금 비난하는 글로 느껴지는데 비난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예. 봐봐, 어렵다니까. 예, 되게 어려워요, 문장이. 제발, 왜냐면 요즘 이 탄핵 글이, 예, 저 계엄 사태 이후 이 예, 다들 자아분열적 그냥 이 모순된 논리를 막 쥐어짜내다 보니까 말들이 다 꼬여 그쪽 분들이 난독증이 생겼어요, 게다가 저는. 자, 댓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봤고, 아, 그래서 마음이 참 편치가 않습니다. 내일은 또 아, 무슨,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다시 여러 가지 이 탄핵과 계엄 전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엄청나게 할 텐데,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너무 스트레스고 합니다만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다짐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뭐 더 하실 얘기가 있나요? 우리 콜라리, 진짜?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지금 네, 너무 경제도 안 좋고 뭐 환율도 네, 안 좋고 뭐 대외 음, 경제 상황도 안 좋지만 좀 빨리 좀 조속히 그 음,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윤땡땡 이름을 음, 뉴스에서 보지 않아도 되는 음, 그런 상황이 돼야 좀 음, 국민들이 한시름 놓으시고 음. 또 생업에 또 집중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 또 경, 댓글 달리겠네. 선동질한다고. 선동지. 우리 경주 좌파 우리 팔골이분요. 네. 뭐 더 할 얘기 없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다들 알아서 잘하고 계신데요.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네, 어제 네, 아유, 그 저 기독교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일본의 그 신문에 이제 1월 음, 다음 주에 아마 제 음, 여기서도 다뤘던 내용들 있잖아요. 계엄과 네, 관련된 네, 기독교 네, 와 역사, 일본 제국의 계엄의 역사가 뿌리가 있는 얘기. 네, 그리고 한국의 육군들이 다 뭐 79년까지 거의 21대 육참총장까지 1대부터 29대까지 다 일본군 출신, 관동군 출신 이런 거 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정리를 해서 신문에 이제 투고를 했는데 그 글을 좀 저 요코하마 YMCA 쪽 어떤 분한테 공유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음, 읽고는 한번 좀 학습회를 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저께 한 15명 정도, 20명 정도 들어왔나? 그 일본 YMCA 쪽 젊은 학생들 그리고 이제 오비들 뭐 앞에서 이제 그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다들 충격을 받더라고. 음, 이 계엄이란 말 자체가 일본인이 만든 말이란 것부터 충격을 음, 받고 음, 그 제국주의의 그 천황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초법적 그 권력 분립 정신을 와해시키면서 초법적인 그런 그 일종의 일인 독재 체제 하에서의 그런 개념이란 것, 그리고 일본이 만든 것, 그게 여전히 한국 사회 안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이런 거 쭉 듣더니 다들 충격을 받더라고.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아베 이후로 현재도 일본에 논란 중인 게 일본 헌법 안에 긴급 사태 조항이라는 걸 지금 넣으려 그래요.
음, 말이 긴급 사태지. 그 계엄이잖아. 미국 그 계엄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계엄법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지금 있어요, 일본. 음, 자민당 중심으로. 음, 근데 이렇게 윤석열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본 국민들도 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각적으로도. 음, 음,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일본에서 좀 꼬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일본 YMCA 여러분들이 잘 감시하고 저지하는 데 앞장서 달라 이런 메시지를 어제 음, 전했고 음, 그런 얘기 또 나눴습니다. 음. 어, 그러면은 그냥 갑자기 모여서 그냥 강의하신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되나? 네. 한 일주일 전에 저한테 해달라고 어, 어, 의뢰가 왔고 자기들이 이제 선전을 음, 한 거예요. 회원들 음, 사이. 그러니까 한 음, 몇몇 명 왔더라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고, 어, 그 밑에 저기, 저작권은 우리 한국 기독교사 터파복인 거 아시죠? 꼭 예, 좀, 예, 예,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바다 건너에 우리 바다와님, 뭐, 이거 보고 계시는지 편집하며 보실지 모르겠는데, 캐나다나 이런 데서도 되게 놀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또, 그쪽 교민분들은 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지금 캐나다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그 네, 현빈이라든가 이제 유명 음, 배우들이 많이 출연한 하얼빈이라는 음, 영화가 지금 캐나다 토론토 영화제에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그런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도 이제 음, 음, 그 일본에 의한 과거 우리 피지배 음. 역사 이런 것도 지금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그 영화 안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 이 역을 한 일본인 배우가 하는 대사 중에 음, 이 일본은 이 부패한 왕실과 저 타락한 저 유생 양반들만 이제 처리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 네. 그 나라의 은혜도 입은 바 없었던 저 문제는 저 조선의 백성들이다. 이런 말을 음, 해요. 대사 중에. 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해 주셨죠. 예. 어, 난리가만 나면 국민들이 저 백성들이 음, 확 뛰어나와가지고 저렇게 단합하는 게 내가 골치가 아프다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 음, 지금 딱 그 영화가 지금 원래 그 작년에 원래 개봉을 하다가 미루고 미뤄져가지고 지금 음, 올해 원래 여름에 한번 하려다 또 미뤄진 게 지금이래요. 가지고 지금 음, 아주 그 시기에 이 계엄 사태 하에서 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또 영화가 지금 개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홍반장님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아니, 오늘 마지막이 아닌데 또 있어요? 오늘 다 못할 것 마지막이, 같은데. 그래요? 네. 그러면 스페셜로 한 번 더 준비를 해야겠네. 오늘 하고 어, 이제 한 번 더 하면 딱 이제 끝날 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괜찮으면 다음 예, 주에 한 번 더. 알겠습니다. 뭐, 홍두깨는 뭐 예. 자기 하기 싫으니까 그런지 한 번 더 하라 그러고. 아니, 우리 홍두깨님 보니까 이게 나오고 싶어 죽을라 그래. 계속 자료도 응. 보내주고. 예, 예. 자, 한번 이제 여차하면은 저기 뭐야,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항상 들어오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다에님께서, 댓글 남겨주신 거 잠깐 읽어드리면, 안녕하세요. 이게 요다에님께서도 50명도 안 되는 채널이지만 영상을 하나 업로드 하시는가 봐요. 유튜브 채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녹화하고 업로드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재정공 추락사고 희생자들에게 명복을 빌며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시길 기도합니다. 요거 한번 나중에 좀 알아봐 주세요. 명복이라는 말은 기독교 이름은 쓰면 안 된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 있죠. 예, 예, 그 오래된 얘기인데 명복이란 말 네네. 쓰지 마라. 자, 이게 명, 역사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명복을 빈다는 게 네. 원래는 이제 그 동양의 도교나 또는 음, 뭐 그 음. 불교에서 쓰는 네네. 말이라서 네네. 사실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 이전에 그냥, 예, 쓰잖아. 예. 한국 사람이니까 음.
그냥 한국 사람, 그 한국의 문화와 전통의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음. 엄밀히 따지면은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써도 되냐고요. 써도 그 한국 사람으로서 쓰는 거죠. 음. 이게 명복의 뜻은 그거거든요. 죽은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뭐 죽은 뒤 이게 좀 투박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 사후에 하늘나라에서 받는 복,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예, 그렇게 아, 예,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서 써도 음, 되겠죠. 근데 이제 네. 엄밀히는 예,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 제 얘기는 저기 뭐야 그냥 안 쓰는 게 좋겠다 쪽인지 쓰면 안 된다 쪽인지 뭐 아무 상관없다 쪽인지 뭐 써도 뭐 저기 뭐야 그 추천하지는 못해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한 번쯤은 딱 정해주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아무튼 예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은 있습니다. 이제 그 뭐예요 예 기독교 배경의 장례 이제 예예 예, 카톡방이나 이제 그런 모임에서는 음 뭐 돌아가신 뭐 아무개 권사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표현은 절대 안 쓰고요. 뭐 음 하나님의 위로와 뭐 이런 그런 뭐 하늘나라의 안식과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근데 그냥 일반 그냥 분들도 같이 계신 데에서는 그냥 명복을 음 빕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뭐 하나님의 위로와 막 이러면 이분들이 또 뭐 조금 뭐 음, 거부감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거기서는 그냥 음, 그런 표현을 그냥 써드리고요. 음, 예. 여기 지금 국민일보의 충신교회 음, 박정순 목사가 이제 음, 명복이란 말 기독교인이 써도 되나요? 이런 이제 Q&A 네. 기사에 쓰지 말라고 됐잖아. 명복은 불교 용어인데 음, 죽은 자가 심판받는 것을 불교에서는 명부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음, 지옥에 안 떨어지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음, 좋은 곳에 가도록 비는 뜻으로 쓰는 불교 용어래요. 음.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불교 용어라고 해서 안 쓰는 거는 좀 웃겨요. 사실 교회라는 그렇죠. 말 예, 자체가 예. 교회라는 철치라는 말을 교회로 번역하면 교회라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런 어, 것부터 시작해서 종교라는 말도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마찬가지고. 뭐 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많은 한자 종교 용어들이 불교 언어나 이제 민간 신앙 언어나 이런 데 많이 차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할게요. 목사들 입장에서 교인이 한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 요 정도 되는 교인이 그 중견 임원 이상 되는 교인이 어디 가서 명복을 빕니다고 했을 때 목사로서 권사님 혹은 장로님 이 말은 쓰면 안 됩니다. 불교 용어예요. 하고 끊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괜히 아니 굳이 이렇게 칠이라든가 아니면 가르칠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도 될 문제인지 왜냐면 그래서 명복이라는 말을 너 네가 썼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너는 그것도 모르니 하는 그 구박을 받은 적이 있거든 나는 기억에. 음, 그래서 불교 예. 용어라는 일단 배타적 거부감이 있고 또 여기 네. 박종순 목사 지금 써놓은 거 보니까 음. 그 약간 그 가톨릭 중세 가톨릭의 그 면제 음. 음. 면벌 음. 개념이 음. 연옥 이런 데까지 확장돼서 음. 그 사후의 심판의 영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데 인간이 이렇게 음. 뭔가를 기원하고 변동 가능성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그런 어떤 그 중세 시대에 타락한 가톨릭의 개념 연옥 개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러 그런 예. 거를 음. 강조하시네요. 여기서 보니까 음. 그래서 개신교는 그런 가톨릭적 그런 개념 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영역인데 음. 왜 우리가 뭐 그런 말을 쓰냐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안 내린 된다.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발굴이 저기 평신도 입장에서 네. 어떻대요? 많이 쓸 거 아니야. 당신은 일반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네, 뭐 많이 쓰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지? 저는 그 제가 이 말을 썼을 때 음. 누가 이제 뭐 그거는 불교 용어에 쓰면 안 돼라고 음. 해가지고 음. 설왕설래가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안 쓰고요. 예. 네, 그 뭐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뭐 내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건네는 게 우선이지 음. 라고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그 음. 말 때문에 이제 음. 불필요한 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으면 안 쓰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 예,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 권사님이 교회 음, 공동체 안에서 뭐 음, 이렇게 뭐, 뭐 이렇게
광고를 하거나 뭐 음,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명복을 빕니다. 뭐 이렇게 뭐 음, 장례식에 가서 그 음, 같은 음, 크리스찬끼리 음, 그러면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제 뭐 음, 사회적으로는 괜찮지만 교회 음, 음,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음, 하나님의 위로나 음, 하늘나라의 음, 안식이나 이런 표현이 더 우리에게 맞으니까 그런 음, 표현을 쓰시는 게 좋겠다. 근데 뭐 음, 직장 생활하거나 뭐 할 때 다른 아는 분 비크리스찬 뭐 그런 음, 분들 음, 장례나 뭐 이런 모임에 갔을 때는 그냥 그런 음, 면복을 빕니다. 그런 말을 쓰는 거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그 음, 용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건 문화적으로 괜찮지만 뭐 이렇게 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일본 기독교단이나 성공회 일본 쪽 성공회나 이런 데는 11월쯤 되면은 영면자 음, 예배라고 음, 매년 드려요. 그래가지고 음, 그 교회에서 역대 돌아가신 교우들 사진을 딱 세워놓고 음,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음, 그때도 이제 영면자 예배, 영원한 이제 에, 음, 그 하나님 품에서의 이제 안식 뭐 이런 개념을 많이 쓰지 그 음, 얘기는 그 명복이라는 단어는 일본 교회에서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웬만하면은 그러면 이제 쓰지 말자. 뭐 이렇게 그냥 차라리 캠페인을 해주든가. 아, 이렇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다. 저희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나면은 나중에 와가지고 뒤에서 아유 그것도 모르냐 하는 것보다는 잘 알려주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저는 하게 뭐 됐습니다.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게 예. 뭐 될 이렇게 것 뭐 같은데. 쓰면은 저주받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사회적인 용어니까. 근데 이제 아니요. 저희 같이 그냥 아예 이게 신분이 목사인 게 분명한 사람은 그냥 뭐 굳이 명복을 빕니다. 어딜 가서든 명복을 그런 얘기 잘 빕니다라는 안 말을 쓸 하죠. 필요는 예. 없죠. 뭐 그죠? 저희는 이미 굳이 책 잡히니까. 목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음, 기독교적인 용어를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음, 저도 이제 약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까지 막 목사인 거 티내면서 음, 음, 본인은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뭐 음, 타종교인이거나 아니면 뭐 종교가 없는 분인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음, 그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그 상실감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안 좋게 들릴 수도 음, 있기 때문에 그냥 음, 위로가 있길 바라고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맞아요. 사도 바울의 그 음, 고린도전서나 이런 것하고도 비슷하고요. 알겠습니다. 인사니까 상대한테 건네는 말이니까 음, 그 상대가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근데 음, 뭐 나는 이렇게 말할 테니 네가 좋게 들어라. 이건 너무 그래. 음.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요번 지금 제가 그 썸네일 표지를 올린 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거든요. 그거 너무 좋죠. 예. 불편한가요? 아니, 아니죠? 그건 너무 예, 좋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공반장님의 일단 마지막 예정 방송이었는데 한번 좀 보시고 여기 저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는 30분에 끝내자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생각이 없어요. 1.4배속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목소리 그 1.4배속으로 아, 잠깐만요.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이나요?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오늘의 제목은 뭘로 하실 거예요? 그 내지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 내지인. 네. 네. 근대 일본인의 이제 셀프 네이밍이라고 할 수 음, 있는데 네. 좀 약간 낯선 용어지만 일본의 근대 네. 그리고 이제 네. 한일 기독교인들이 이 새로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음, 생각해 본. 제 연세대 이제 박사 논문 이제 주제이기도 한데 오늘 그 얘기를 네.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연세대 박사 논문이면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오래됐지만은 이제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서.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PPT가 약간 치우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만 그런가요? 네? 아니에요. PPT가 저는 괜찮아요. 그래요. 예. 네, 저도 괜찮아요.
네. 예. 네, 제가 화면을 키우면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조작이 미숙해서. 네. 자, 오늘의 제목은 뭘로 한다고요? 그 내선일체 뭐라고 할까? 내선일체의 음. 뿌리 뭐라고 할까? 뭐가 좋을까요? 어, 음. 내지인을 아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아, 하지. 사람들이 궁금하긴 하네요. 잘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다들 음. 생각하는데. 네. 내지인을 아시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저, 어, 제가 지난번에 그 고알라님이 한강 작가 얘기를 들을 때, 네. 그, 너의 이름은 음. 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세월호 때 죽어져간 아이들, 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때 그렇게 덧없이 쓰러져간 사람 희생자들을 보면서 영화를 만들게 됐다는 이제 신카이 음. 감독 얘기였는데 음.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자꾸 잊어먹어요. 근데 음. 그 영화에서 보면 그 화산 꼭대기에서 상대방 여자아이의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서 사라져 가는데 끝까지 부르면서 잊어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장면이 나오죠. 상당히 음. 중요한 장면이라고 보는데 음. 에, 지난 이태원 때 연결식장이 박근혜 그 세월호 때하고 완전히 다른 게 음. 사진도 못 걸게 하고 이름도 못 올리게 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이 윤석열 정권이 가진 가장 이제 잔혹한 음. 지점인데 음. 사람들로 하여금 희생자들의 이름조차 음. 기억하지 못하게 한 지점이거든요. 그게 음. 아주 음. 경악했어요. 저는 그때. 음. 그걸 어저께 일본 YMCA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충격을 먹고 음. 그게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러면서 어떤 한 YMCA 여자 학생이 음. 자기가 나치 그 유대인 학살 때 유대인들을 다 음. 번호로 매겨가지고 관리했다. 음. 이름이 없었고 죽은 이후에도 음. 그 다 번호로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음. 끔찍했는데 지금 홍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그런 게 생각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음. 우리도 군대 가면은 훈련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 152번 훈련병 이러면 150번 훈련병 딱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번호를 부여받고 네. 이렇게 이름이 한 개인으로서의 존엄한 인격체로서의 이름이 상실되고 번호로 군대 그게 군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속성인 것 같아요. 네. 인간의 기계화 그리고 음. 도구화. 음. 근데 이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음. 예, 그 번호를 남에게 이렇게 부여하고 그렇게 또 망각시켜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본 근대는 자신의 이름을 절대화해 나가기 위해서 음. 이렇게 머리를 굴린 역사다. 그리고 우리가 음. 어, 태평양 전쟁 때 내선일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음.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내선일주 많이 내선. 들어봤죠. 예. 그때 내가 바로 이거예요. 내지. 음. 그리고 내진. 일본하고 조선인데 왜 일선일체가 아니고 내선일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네. 봤으면 좋겠고. 그때 내선의 내가 바로 내지라는 말이고 내지인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어 사실은 일체가 됐으면 내선 일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도 없는데 일체가 잘 안 되니까 그 말을 쓴 거예요. 전쟁에 아. 동원하려고 할 때 보니까 아주 아. 그 모순적 상황이 그 말에 다 드러나는데 네네.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1910년에 한국 병합이 강제 병합이 되니까 우리도 일본 제국의 일부가 됐잖아요. 음. 우리도 일본인이 된 거야 그때는. 일본 제국 음. 식민. 네. 일본 제국 안에 조선의 조선 반도라는 데 사는 애들 이게 이제 음. 우리의 새롭게 규정된 우리도 일본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일본인이었던 이 혼슈 시코 큐슈에 있던 소위 야마토 민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아 이거 제국으로 다 통합을 해도 이거 조선인들은 한복 치마 저고리도 안 포기 안 하고 조선말도 포기 안 하고 야마토 민족처럼 안 되네 얘네들이 이제 고민이 음. 생긴 거죠. 그래서 다 일본인이 됐는데 그 음. 오리지널 자신 야마토 민족을 새롭게 네이밍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구별짓기 음. 위해. 음. 거기서 고안해낸 말이 바로 이 내지인이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 내지인
일본만이 이 일본 제국 안에서 유일하게 음, 문명화된 문명인이고 아직 네, 나머지 식민지민들은 아직도 비문명인이다. 미개한 음, 상태다라는 것을 음, 음,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근대 용어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런 좀 비슷한 거를 이제 없을까 하고 보니까 바벨탑. 그러니까 일본 아, 제국이란 거는 하나의 거대한 새로운 바벨탑을 욕망한 거죠. 음, 그렇죠?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천황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보다 더 절대적이고 어, 음, 위에 있는 존재를 만들려고 했고 그게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이 네, 아시아 제국에 수많은 언어와 민족이 있지만 그걸 하나로 음, 만드는데 그 중앙에 자신들을 두려고 한 거죠. 일본은. 음, 근데 이 창세기 11장 4절 이하를 보면 성읍과 탑을 음, 건설해 그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음, 번역이 돼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을 음, 내고라고 나오고 일본어 성경은 유명이나로 유명해지자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거 음, 이상한 저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가 뭐죠? 그게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음자를 붙여서 야훼라고 읽지만은 그게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이죠. 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음, 어, 그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유일하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에게 붙인 이름이에요. I am 음, who I am. 음, 나는 스스로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음, 너희들은 모두 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기서 이제 음, 절대와 상대가 이제 이렇게 네. 음, 그 여기서 말하는 이름을 내고라는 게 결국은 야훼라고 하는 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신의 이름을 음, 인간이 자기들도 음, 스스로 갖고 싶어 하던 욕망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음,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해봅니다. 근데 음, 그런 욕망이 일본 제국에서 발현이 됐고 야마토 민족 우리 천황의 오리지널 그 우리 새로운 하나님 신에 의해 선택된 민족 우리 야마토 민족을 그럼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그걸 음, 고민하는 거지. 그 전에 이제 중국이 중화 사상에 의해서 중국이란 말도 쓰고 그러니까 이 센터를 하고 싶은데 아 중국 중자를 못 쓰겠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음, 음, 아 이거 좀 고민인데 새로운 이 세계의 중심 일본이 돼야 되는데 네, 아 이 중자가 우리 못 쓰네. 그래가지고 음, 이 에, 일본 애들이 이제 고안한 말이 바로 일본도 보면 이 자민당의 이 음, 마크가 음, 천황 황실을 상징하는 14엽 국화예요. 그 가운데 자민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어, 뭔가 이게 결국은 천황을 중심으로 해 세계에 뻗쳐나가는 일본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여기에도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음, 우길기 우길기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국화, 천황을 상징하는 국화. 다 그게 음, 그래요. 중앙에 있고 방사형으로 이렇게 나가는 심볼을 일본 애들이 쓰는데 그게 음, 중심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대동아 공영권이란 말과 동시에 더불어 이제 GHQ가 극동군 사령부 메가더가 금지 용어로 선정했던 두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발갱이루라는 말인데 이게 그러니까 천황의 집이 사방팔방으로 뻗쳐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 못 들어봤던 얘기인 것 같아. 예, 이거는 이제 금지됐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못 썼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한국에서도 이 발갱이루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강조됐고 신학교 입학 시험에서 발갱이루 실현을 위한 기독교인의 사명에 대한 거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랬었어.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일본인들도 망각 계엄이란 말을 망각했듯이 이 발갱이루라는 개념도 망각했죠 일본인들이 지금. 음, 근데 이게 바로 그 중심에 대한 욕망, 세계의 음, 중심이 되고 싶은 욕망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이 우길기도 16방이고 국화 천황을 상징하는 국화도 16엽이에요. 이게 음, 뭐냐면 이 발갱이 두 개가 되면 16방이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반영이 돼 있고 이게 그 일본 신화의 배경이 됐다고 하는 큐슈의 미야자키 현에 가면 이 발갱이루 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음, 그 태평양 전쟁 직전에 중일 전쟁 시기에 전 세계 일본인이 나가 있는 전 세계 돌들을 다 보내오라 그래요. 음, 그래가지고 거기는 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쌓아요. 그래가지고 음, 전 세계가 일본인에 의해서 이렇게 장악 지배되는 거를 꿈꾼 건데 음, 이거를 발갱이라는 글자를 없애거든요. 파가지고. 근데 음, 이게 1964년 도쿄 올림픽 때 여기 보면 깨끗하잖아요. 그리 새로 예, 다시 박아 넣은 겁니다.
금지돼 가지고 없어졌던 글씨를 다시 박아놓고 예. 지금 또 현재 이 탑의 공식 이름은 평화의 탑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을 기해서 이거 음. 다시 새겨놓고 이제 이름은 평화의 탑이라고 이렇게 지금 또 쓰고 있어요. 아주 음. 기만적인 건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국회에서 옛날 이제 가수하던 국회의원인데 여자 의원이 국회에서 네. 실제로 발갱이란 말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2015년에 음. 국회에서 발언하는으로써 공식 석상에서 한 8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말이. 음. 음. 아베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일본을 사랑하는 기독인들의 모임이라는 게 음. 2015년에 결성됐어요. 딱 그해하고 다 맞아 떨어지는 건데 이런 그 발갱이루라는 말이 재등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이제 과거에 자신들을 셀프 네이밍 했던 말이 바로 아까 소개한 내지, 음. 내지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국, 중화 이런 말을 못 쓰니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게 뭐예요? 깊숙한 곳이 바로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 인사이더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바로 그렇지.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있잖아.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우리는 예. 예. 인사이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뭔가를 그 주체적으로 하고 하는 그죠? 그렇죠. 일본의 성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밖에 성곽이 네. 있고 또 해자가 있고 또 성곽이 있고 해자가 있고 네. 예. 해서 예. 맨 마지막 천수각이라는 게 나와요. 음. 거기에 가장 절대적 권력자가 있잖아요. 음. 음. 그게 가장 깊숙한 안쪽이거든. 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내지라는 말을 이제 채용하게 된 거예요. 음. 아주 이제 일본이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서구 음. 열강과 이제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음. 이 포크라든가 나이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음. 이렇게 놀라지 않고 세련되다고 이렇게 우리가 아, 동경하는 그 감각이 있잖아요. 그게 음. 이제 타라입부적인 일본 근대의 감각이었어요. 음. 근데 같은 젓가락을 쓰는 동양인인데 이 같은 문화, 생활 문화 속에서 오히려 그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이질감보다도 더 큰 이질감을 느끼는 정서를 일본인이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음. 젓가락을 보면 일본은 나무 젓가락인데 짧고 끝이 이렇게 샤프해요. 생선을 많이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음. 음. 발달을 했습니다. 한국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쇠잖아, 쇠. 있습니다만은 쇠로 이렇게 네. 먹고 숟가락을 같이 쓰기 때문에 굴러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납작해요. 탁 음. 넣으면은 안 굴러가게 하고. 음. 중국은 두껍고 길쭉하죠. 이런 것들이 음. 각 나라마다 다른데 일본 애들이 이제 에, 이런 같은 젓가락 문화 속에서의 유사성에서 오히려 그 작은 차이를 그 서양과의 차이보다 더 크게 느끼면서 음. 야, 이건 너희들이 쓰는 젓가락은 아직 음. 미개한 젓가락이야. 음. 비문명화된 젓가락. 음. 일본의 우리와 똑같은 젓가락을 쓰는 것이 너희들이 음. 문명화되는 길이야. 라는 음. 이제 발상을 한 것이 바로 이 근대 대일본 제국의 동아 정책의 논리입니다. 음.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과 중국도 일본 젓가락을 쓰게 하는 그것이 이제 동아 정책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나. 해도 예.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고. 음.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 버리고 기모노를 음. 입어야 너희들이 문명인이 되는 거야. 음. 조선어를 버리고 일본어를 써야지 너희들이 음. 문명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저 박일령, 박시성 버리고 음. 뭐 가네모토라든가 이런 뭔가 창시를 해가지고 일본식 이름을 가져야 너희들이 문명인이 되는 거야. 이런 음. 것들이 우리 1940년대 다 나오잖아요. 창씨 개명이 그때 나오고 네. 이런 게 이제 바로 이런 동아 정책인데 홋카이도나 저쪽 ryukyu, 오키나와 이런 데는 빨리빨리 동화가 됐어요. 근데 한국하고 음. 이 대만이나 중국은 잘 안 되는 거야. 음. 한 10년쯤 되면 동화될 줄 알았더니 안 돼. 음. 들이받고 3.1운동 일어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은 정말 안 되겠네 하고 음. 대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같은 일본인이 되려면 멀었네 얘네들은. 해가지고 일본인이라고 하는 기존의 일본인이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그럼 얘네들하고 좀 구별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고안한 음. 것이 바로 음. 내지라는 개념이다. 음. 일본은 그 우리는 씨름 같은 거를 해도 넘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무릎이 먼저 닿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네. 일본의 스모는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나가면 원 지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예. 예. 내보내는 게 이기는 겁니다. 네. 그것이 안과 밖에 대한 강한
음, 이제 배타적 그 음, 도국으로서의 특징이 거기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안에는 여전히 그 오모테와 우라라고 하는 차별화도 아직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이나 중국이 비문명화된 이 식민지하고 가까운 동해바다 쪽을 우라니폰이라고 불러요. 음, 이게 이제 옷이 이렇게 좀 안쪽 안감은 좀 대충 이렇게 박전해 보여주기 부끄러운 일본. 음,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런 쪽 태평양 연안을 오모테 니폰이라고 해요. 음, 그래가지고 그런 차별화가 존재했고 이럴 정도인데 그래서 그 바깥 세상에 대한 아주 이렇게 안과 밖을 이렇게 구분짓는 이런 아주 강한 문화와 인식 속에서 이 내지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도메스틱 음, 국내라는 개념으로 한국에서도 쓰였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일반 명사야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그 조선 여기 우리 한국의 신문 또 보면 황성신문 보면 아 우리 내지 조선의 도메스틱 국내에 음, 음, 그 청국 상인들하고 일본 세력이 막 이렇게 뭐 설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 명사로 보통 명사로 어디에서나 쓰는 말이었는데 음,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내지 잡고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런 말이 됐지만은 아 이거 이 식민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만, 한국 이런 애들하고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지? 하고 생각하다가 이 일반 명사인 내지에 주목한 거예요, 일본이. 음, 그래가지고 이 일반 명사를 일본만을 의미하는 고유 명사로 바꾸기 시작. 그게 바로 음, 일본 오리지널 일본은 내지고 그 야마토 민족은 내지인이다. 음, 나머지는 내지인이 되려면 기모노 입고 음, 일본말 완벽하게 쓰고 음, 머리도 야마토 다마시 대화혼으로 일본의 혼으로 갈아 끼워라. 그럼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런 논리로 동아화 정책을 이제 내지인 되고 싶지, 문명인 되고 싶지. 그러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요게 이제 바로 그 과정에서 이제 에, 비문명과 문명, 미개와 야만으로서의 식민지민을 구별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나 만들어낸 말이 바로 이 내지인이다. 근데 그 당시에 내지인이 되고 싶어 하는 한국인들이 많았나요? 없었죠, 처음에. 반발하니까 예. 근데 뭘 ryukyu 인정을 해줘. 오키나와 예, 같은 데도 처음에는 예, 혼슈시고 큐슈 세 개의 섬만 내지였어요. 참, 예, 그래서 북해도 하고 오키나와도 내지로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청일 전쟁으로 대만을 먹고 러일 음, 전쟁으로 한국을 먹으면서 류큐 오키나와하고 홋카이도를 음, 내지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음, 뭐 오키나와 사람들은 와 드디어 우리도 내진이 됐다 이러고는 막 감격한 거죠. 음, 사실 오키나와하고 조선인들은 친했거든요. 서로 네, 의열 관계도. 근데 네, 그때부터 오키나와인들이 우린 내진이다라는 의식이 생기면서 조선인들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음, 음, 그런데 1930년대까지도 음, 이 일본의 뭐 박람회 같은 거 하면 음, 그 인종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음, 오키나와인하고 홋카이도의 아이누 같은 거를 같이 조선인 옆에 전시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말로만 내지인이라고 인정했지 실제로는 똑같이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은 우리를 저 미개한 조선인, 대만인, 만주인들하고 같이 동물 취급하면서 전시했다고 난리가 음, 납니다. 음, 그러면서 이 아시아인들 안에서의 서로의 중충적인 이런 상하 멸시 음, 의식을 일본 음, 제국이 줄을 세우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 1940년대 창씨기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뭐 이광수도 창씨하자고 했던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경쟁을 시켜요. 음, 1933년에 만들어진 만주국하고 조선을 원래 음, 제1 식민지가 조선이었는데 만주국이 더 커지고 막 이러니까 만주가 더 인정받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주에 질 수 없어. 우리도 음, 창시합시다. 개명합시다. 일본어만 씁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줄을 세우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 내지인이 되고 싶으면 너희들 음, 우리를 열심히 따라해. 그래서 일본의 제국을 보면 유럽의 제국과 전혀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유럽 제국은 네, 그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것 혹은 어, 외부의 침략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 때문에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어요. 음, 산업혁명으로 과잉 음, 생산을 하니까 팔아야 될 곳이 필요하고 또 대량 생산을 하려면 원자재가 필요하니까 약탈이 필요하고 음,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식민지 건설하는 거죠. 음, 근데 그거를 미화시키려고 기독교 선교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걸
장 이하를 시키는 명분을 네, 너희들을 네, 이렇게 기독교를 전하려고 한다. 문명화시키려고 한다. 음, 근데 일본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같은 그 마지막 미국까지 서양 열강에 의한 그 위협을 받으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음, 우리도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처럼 노예가 되는 게 아닐까? 강한 두려움, 공포, 불안에 기반해서 그 불안을 극복하려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쟤네들처럼 제국을 만들자. 이건데 음, 서양에는 서양과 다른 게 뭐냐면 기독교를 거세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음, 그리고 공포와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깔려 있는 제국주의. 음, 그 무서워 공포에 떠는 그러니까 이 일본이라고 하는 천황이 사는 에도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놓고 음, 음, 처음엔 오키나와 홋카이도 먹고 그다음에 대만 먹고 조선 먹고 그다음 만주 먹고 점점 이렇게 동시몬적 팽창을 해가요. 음, 일본의 이 성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수각, 혼마루, 니노마루, 산노마루 이렇게 동시몬적으로 팽창해가고 음, 언제 닌자한테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야. 다이묘들. 음, 천황도 맞아. 그게 일본 성곽이 중국하고 한국이 없는 특징이잖아요. 이거는 늘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가진 구조거든요. 음, 음, 제국 건설을 요거 똑같이 해.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 인도 차이나까지 가도 오른쪽 요 하와이도 원래 처음부터 먹고 싶었거든. 네, 이 동쪽 성벽이 약한 거야. 음, 이러면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야 자기들이 안심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 하와이 공습을 했다가 오히려 그게 패착이 돼서 망한 거죠. 진주만, 그러니까 일본의 예, 그렇지. 일본의 제국주의란 건 여전한 그 뿌리 깊은 공포와 불안, 두려움에 음, 기반한 제국주의 건설이다. 이게 서양의 제국과 다른 거예요. 거기서 바로 이 내지라는 말이 나왔고 가장 깊숙한 곳, 음, 이게 본환, 요 천수각이 있는 여기에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야. 음, 전쟁은 성 밖에서 백성들이 하고 거기서 희생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건설해서 성 밖에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 당할 성 밖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 조선도 필요한 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 전쟁의 역사까지도 이어져 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음, 음, 가지고 이 처음 우리 조선 총독으로 왔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이제 사람이 총독 조선 합병되기 전에는 일본과 조선이란 말을 썼지 내지와 내지인과 조선 뭐 이런 말을 안 썼어요. 근데 합병하자마자 모든 문서들이 내지 일본을 내지로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지 인민과 동화시키기에 적절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제국 내지와는 다른 특수한 통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철저히 차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대들면 다 잡아 죽이겠다는 그 말을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면서 자기들을 내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1운동 직후에는 우리 일본인들이 너무 그 조선인을 최하급 인종으로 여기고 우리 내지인과 너무 다른 미개 인종으로 생각해 버린 나머지 너무 음, 심하게 달달 볶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3.1운동 직후죠. 이 네, 반도시론이라고 하는 이제 조합교회 기독교인이 발행하던 신문이에요. 반성적 성찰하면서 쓴 기사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쓰는. 그러니까 이 조선인이 내지인과 교류해 나가자면 선진자의 지식을 교환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진자야. 그리고 음, 아주 그런 의식이 아직도 뿌리 깊은 그 상태에서 음, 일본이 한국인을 대했다. 그때 탄생한 말이 바로 내지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음, 돼요. 그게 바로 그 내지라고 하는 일반 명사를 누구나 쓸 수 있는 평등한 언어죠. 그걸 고유 명사함으로써 독점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를 일반 음, 명사, 보통 명사를 독점함으로써 이 언어를 내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절대성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말이 음, 이 내지인이란 말이고 음, 그 하나님이 야훼라는 이름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본인만이 쓸 수 있고 본인만이 셀프 네이밍을 할 수 있는 그 야훼라는 이름을 탈취하고 싶었던 일본 음, 제국 천황의 욕망이 음, 다 여기서 드러나는 말이다. 그걸 좀 쉽게 설명하면 부산 뿌리시니까 우리 그 알목이 네네, 해운대는 고유명사잖아요. 네, 바다는 일반 명사잖아요. 네, 어디서나 쓸 수 있잖아요, 바다를. 네, 근데 부산 사람들이 한반도를 다 지배하게 됐어. 네, 표준어를 부산 사투리로 딱 고정 이제 바꿔. 네, KBS에서도 이제 부산 사투리로 막 옥수로 하는 거야. 좋네, 예, 어.
그리고 이 바다라는 말을 이제 음, 해운대 정도 돼야 바다지 나머진 음, 바다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음, 해요. 그래서 음, 바다라는 말은 해운대에만 앞으로 쓸 수 있어. 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속초에 가면 속초 해수욕장은 속초 해운대라고 불러. 음, 경포대는 경포 해운대라고 불러.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 야, 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다 쓴 거예요. 저기다가 애 예. 쓴다. 이렇게 해야 좀 이해가 다 되나. 그러니까 이 부산 사람들이 잘해주면 이런 식으로 잘했네. 했다고 예, 하면 어이가 예, 예. 없잖아. 근데 바로 일본 제국 사람들이 내지인이란 말을 바로 이런 어 음, 음, 일반 명사 고유 명사의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서의 음, 내지인을 음, 자신들만이 쓰는 고유 명사로 독점하면서 음, 탄생한 말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철저히 내지 밖의 식민지민들은 청일 러인 전쟁을 거치고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오키나와도 얼마나 이 보세요. 이 미군 상륙 과정에서 가장 음, 많은 희생을 당한 곳이 바로 오키나와입니다. 음,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이제 폐색이 짙어지니까 그냥 항복한 거예요.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겪긴 했지만. 그래서 철저히 그 내지 야마토 민족으로서 내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오키나와인들은 철저히 희생당했던 역사가 바로 음. 오키나와 전투. 자살을 강요했죠, 그때. 일본 군인들이 네. 식량하고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음, 칼을 주고는 음, 100명씩 200명씩 자살하라고 시키고 그랬어요. 음. 동굴 안에 가다 놓고. 말도 안 되는. 이게 한국에 여기저기 꽂혀 있던 내선일체라는 말이죠. 우리도 이게 왜냐하면 동화가 안 되는 민족이다 보니까 이런 이게 말을 일종의 말뚝인가요? 비석인가요? 비석을 이제 무너뜨린 거지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말뚝은 아니죠. 을 이거 박아놓고 했던 거. 박아놨던 거죠. 아, 이거 말뚝처럼 썼던 거예요? 이게 어디 마을 입구에다 이렇게 박아놨던 거를 어. 무너뜨린 거를 어디 아니, 저기, 우리 보면은 그 태백산 이런 그건 전기에 그 아니에요. 그건 혈자리에 뭐, 그거는 이제 네. 1930년대 후반부터 이제 많이 음, 음, 이제 조선인들을 이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음, 이제 음, 나온 이제 말이고 음, 그래서 이 한반도의 이 그 한국 전쟁의 역사도 결국은 음, 그 미국에 탁 밀착함으로써 우리 그 음, 성박으로서의 조선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대신 희생하게끔 했던 그 이 음, 내지 개념의 역사가 음, 불행하게 음. 분단과 한국 전쟁의 역사로 이어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위험한 시설, 중화학공업지대나 군대 시설 이런 것들은 다 음, 소위 말해 내지에는 안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우리 김교신 선생이 마지막에 가서 노동자들을 돌보다가 돌아가셨던 바로 그 흥남 질소 비료 공단이 북한에 있었잖아요. 이유를 모르고 다 죽는데 조사도 안 했어요, 일본이. 근데 이게 이제 패전 이후에 어디로 돌아오냐면 일본에서 가장 그 변두리에 있는 그 구마모토 현의 미나마타 이런 데 이전을 해요, 공장이.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병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수은 중독에 의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제 음, 일본인이니까 조사를 해서 밝혀진 새로운 신종 병이에요. 그게 구마모토 미나마타 지명을 딴 미나마타병, 음, 이따이따병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거 한반도에서 이미 발생했던 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렇게 참혹하게 희생당하는 주변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의 이게 이제 그 흥남 질소비료 공장이 구마모토로 이전했을 때 모습이에요. 음, 이런 것들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라든가 일본 안에서도 간사이 전력 같은 게 간사이에는 없고 다 원자력 발전소 후쿠이현에 있어요. 중부 지역. 네. 시골 시골 사람들이 대신 희생당하는 이 구조 이런 것들은 그 뿌리 깊은 이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하나의 어떤 잔재로서 이해할 수 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미군 시설에 거의 지금 한 80% 정도는 다 오키나와에 또 밀집이 돼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여전히 이 내지인들을 위해 희생당하는 구조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음, 우리 한반도의 분단 상황 자체가 유사시에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는 이 냉전 구조의 희생양도 바로 이 연장선상에 있다. 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지라는 말이 이제 일본 명사인데 갑자기 일본만을 의미하도록 쓰래. 어이가 없는 음, 거예요. 우리도 음, 이제 한국 병합 전에는 조선을 의미하는 말로 내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그 음, 사례를 제가 여기 소개한 건데
근데 이제 1918년 되면 이제 법률 용어로도 고착이 돼요. 일본 제국은 여기를 의미한다 이러면서 처음에 일본이란 말이 안 나오고 내지라는 말이 나오고 조선, 대만, 관동주, 만주를 음, 얘기하죠. 음, 음, 하는 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이제 법률 용어로도 이렇게 정착을 시키고 음, 그러니까 그리고 조선인들 유생들 데리고 가서 미개한 그리고 뒤처진 한국의 상황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음, 단체로 관광시키는 사업을 이제 한국병합 직후부터 합니다. 음. 1911년. 그때 그 단체 이름이 내지시찰단이란 말을 씀으로써 이 LG 시스타일 딸. 아, 세계의 중심이 한미국. 여기 일본이구나. 이거를 이제 계몽시키는 관제 행사를 계속했고요. 네. 이 대표적인 불교학자인 이능화라는 사람도 음, 내지의 불교가 이렇게 세계 제1위가 된 이유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연구해야 한다. 이런 말을 이제 쓰면서 내지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음, 음, 1917년에 음, 1910년 병합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이 내지라는 말을 내면화해요. 음. 유교 사람들도 이런 저 불교 사람.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가장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아,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나 선교사들하고 서구의 오리엔탈리즘, 서구의 문명을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이미 음, 접했다 보니까 음, 이 일본 자기들이 문명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웃긴 음, 거야. 그러니까 음, 기독교인들이 3.1운동 때 가장 많이 주도해서 리드한 것도 다 바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음. 이 내지라는 말을 이게 물이 기름을 튕겨내듯이 네. 기독교인들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음,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과 서양의 문명을 통해서 이미 먼저 그걸 습득함으로써 니들이 말하는 문명 이거 이상한데 가짜가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튕겨내니까 음, 이 기독교 놈들 골치 아프네. 이러면서 결국 마지막까지도 그걸 거부하던 기독교인들까지 동원하기 위해서 30년대에 신사참배 강요와 함께 기독교에 강요되기 시작한 게 바로 내선일치란 말인 거예요. 네. 기독교인들이 이 내지라는 말에 대해서 가장 배타적이었다. 그리고 음, 이 잘 안 받아들이니까 이 에비나 단조라든가 이 도시아 총장을 지낸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조선전도론이란 걸 통해서 이 내지에 선량한 사람들이 가서 이 문명을 증진시키고 있는데 조선과 만주에서는 잘 받아들여라 이런 거를 그 이 대표적인 일본 기독교 지식인들을 보내고 네. 이러면서 이 선민의 종교라는 책을 쓰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야마토 민족이 새롭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이런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음, 이제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좀 회유 설득하려고 이런 이제 말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에비나 단주 이런 말 많이 해요. 내지라는 말, 내지인이라는 말과 문명은 늘 세트로 이렇게 음, 가는데 그리고 그 제자인 와타제 쯔네요시도 한국에 와서 지금이야말로 내지인의 교화 감화를 통해 조선인들을 부흥시키고 음, 내선인의 일체가 이게 언제냐면 1913년 한국병합 3년 후인데 가장 먼저 내선일체란 말을 쓰는 게 이 와타제하고 와타제 제자 유일선 등입니다. 음, 1930, 40년대에 이게 내선일체란 말이 유행하거든요. 근데 그 30년 전부터 이 기독교 조선전도론의 기독교인들이 일본 기독교인들이 먼저 써요. 음. 내선일체가 돼야 너희들도 문명 신문명의 공기를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 숙명여학교를 세운 후치자도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음,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인들이 골치 아팠던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 참 골치 아픈 인간들이 음, 에, 기독교인들이었다. 음, 근데 결국 30년대, 40년대 와서는 음, 이 내선 일체 운동을 벌이면서 기독교인들까지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음, 이제 이팔 독립선언서를 초안을 썼던 이광수도 창씨와 나라는 글에서 이렇게 조선인이 내지인과 차별 없이 될 것밖에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음. 이런 말을 이제 하죠. 그리고 우리 감리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윤치호 선생도 윤치요. 예. 반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이때 써요. 30년대부터. 네네. 조선인이라는 말도 하지 마. 너희들 자꾸 민족 자꾸 음, 갈라치기 하니까 음, 일본 제국 안에 반도 지역에 사는 같은 일본인이라는 개념으로 반도인이라는 말을 쓰게 합니다. 음, 어. 그래서 반도인이 내지인과 같이 되면 차별은 없어질 거다. 음, 내지인의 수준에 달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음, 이런 말을 이제 윤치호 선생님도 하면서 철저히 이제 뭐 1940년 요 시기죠. 음, 그런데 이제 이 내지라는 말을 강력하게
일본으로서의 내지라는 말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정도 목사라든가. 그리고 네. 안중근 선생도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 음, 그리고 이동희 선생. 아주 강력한 이제 독립 운동가로 활동했던 부분들의 음, 1910년대 한일 병합이 된 이후의 글들을 보더라도 음, 어, 조선을 내지로 표현하면서 써요. 우리 음, 그러니까 만주에 이제 가서 독립운동하면서 내지에 저 일인들이 와서 아주 부당한 일들을 하고 뭐 제암리 사건을 말하면서 이렇게 흉폭한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하면서 내지라는 말을 조선을 의미하면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음, 여기서는 이제 길어질까 봐 뺐는데 네. 이 내지라는 말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음, 내면화했냐에 따라서 일제 시대 때 세계의 중심이 일본인이고 음, 일본인 야마토 민족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새로운 선민이고 이 음, 세계를 주도할 민족 이런 거를 음, 받아들이냐 아니면 그걸 저항하느냐가 상당히 이렇게 갈린다라는 네네.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거기서 가장 저항하고 이 내진이란 말을 계속 예, 이렇게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는 다수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음, 그래서 그것이 일본에게는 가장 큰 골칫거리였고 음, 3, 40년대 와서는 거의 강력하게 파시즘 하에서 그것들을 이제 강요하는 그러면서 음, 신사참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주기철 목사나 이런 순교 옥중 성도파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음, 너무 저항하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걸 보고 음, 그런 기독교사를 이해할 때 이 내지인이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네. 소개해봤습니다. 예, 오늘 그, 준비한 건 여기까지. 네. 왜 이렇게 빨리 끝났대? 나 깜짝 놀랐네. 아니 저 다음은 네, 그러면 일본인들이 셀프 네이밍은 자기들을 내지라고 내지인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주변 식민지민들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게 이제 다음에 할 얘기인데 오늘 음. 해 그냥 오늘 다 해버려? 아니요. 다음 주에 하세요. 나는 예, 뭐라고 했는지 한번 맞춰봐도 될까요? 예, 지랄 발광이야. 그렇죠. 이게 예, 지랄 발광. 이게 윤석열이가 예, 하는 예, 마인드도 일본 그 요미우리 음, 인터뷰에서 일본 방문할 때 일본인들은 정직하고 음, 내가 경험한 일본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네, 이 내지로서의 음. 세계의 중심으로서 일본 내지인 문명으로서 일본을 지금 또 동경하는 작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거예요. 그, 일본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요미우리에서 예, 인터뷰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진정 아름다운 나라인가? 우리 김대건 우리 신부님의 후손이시. 우선이니까 그래. 예, 김용 누구시더라? 우리 신부님의 네. 말씀대로 지랄 발광하지 마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패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떠셨어요? 이 내지 개념이라는 게, 나는 뭐, 나쁘지 않은데, 예, 뭐, 이 양반들은 원래 그런 양반들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쪽, 공유를 좀 꺼주시죠. 예. 예. 우리 코알라님, 어떠세요? 요런 개념 또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내선일체라는 말이 왜 내라는 단어를 쓸까 했는데 이게 내지인 네. 개념에서 나왔다는 부분을 알아서 너무 좋았고요. 네. 역시 처음에 그 제목에도 나왔지만 이게 음, 안과 밖을 나누고 그 안을 중심부로 놓고 그 밖은 음, 주변 보호하는 이게 되게 굉장히 이제 근대적인 기획물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일본도 이거를 이제 일본 제국의 그 음, 체계 시스템을 음, 만들어 갈 때 그걸 핵심 개념으로 썼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 음, 뭐 멀리 보면은 우리 이제 음, 기독교 이제 또 성경에도 로마 제국이라는 게 결국은 음, 로마 제국의 시민하고 그것이 음, 아닌 음, 식민지인들하고 이렇게 음. 구분하는 그래서 음, 자기들은 문명인이고 그 로마 그 시민이 아닌 그 밖의 세계는 그 음, 바바리안 야만인들이고 음, 예,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국의 속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이 내지인이며 뭐 반도인이라는 구분을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또 미국 중심의 세계화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요즘 개념으로 하면 이 세계화라는 개념도 음, 지금 그 일본 그 제국지 시절에 내지화 뭐 이런 음, 표현을 쓴 음, 거랑 사실은 비슷할 수도 있다는 음,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세계화라고 하지만은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음, 기준으로 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게 사실 냉전 체제 이후에 그 세계화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네, 역시 좀, 음, 이런 말을 잘 만들어내서 똑똑한 사람들이 왜 다 이런 데 부역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뭔가 더 네,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계가 아니라 뭔가 이익과 뭔가 이거를 갈취하기 위한 개념에는 역시 네, 총동원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식인들이 사실 그런데 다 동원, 맞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런 말을 쓰면서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막 세계화 해야 된다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네, 미국 기준이 다 세계화라고 생각하면서 그걸로 다 우리 사회도 뭐 음, 결국은 신자유주의 질서로 그걸 다 바꾸고 미국에 다 음, 퍼주는 그 경제 체제 뭐 이런 걸 만드는 건데 그게 음, 뭔가 진리인 양 뭐 그게 음, 세계의 음, 질서고 선진적인 거냐 막 그랬거든요. 정치인이거든 뭐 음, 경제인이나 뭐 저널리스트들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제 시대 때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선진적으로 뭐 이거를 했다는 사람들이 왜 신일 부역을 했는지를 약간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약간 오늘 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언어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네, 그런 개념들로 이제 환각 이게 착시를 일으켜 가는 거죠. 그래서 음, 내지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계속 쓰는 순간 아 그쪽이 제 세계의 그 제일 중심이고 우리도 경복궁 가보면 제일 안쪽에 근정정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가장 음, 존귀한 존재가 계신 곳. 그러면서 음, 자기들은 주변화 스스로 주변화시키는 그런 음, 어떤 의식이 형성되는 거고 그걸 노리는 음, 거죠. 그래서 음, 어 우리도 그 과거 독재 친일 그러니까 천황폐하 만세하던 세력들이 이승만 독재 부역하다가 박정희 때는 또 박정희한테 붙고 음, 지금 이제 독재 세력이란 말을 이제 쓰기 그러니까 음, 노태우 정권부터 등장한 말이 권위주의 정치란 말을 써요. 독재 정치란 음, 말을 쓰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주의란 말로 이제 순화되고 희석화된 개념에 익숙해지고 음, 나중에 김영삼하고 삼당 하는 순간부터 권위주의 정치 시대가 아니고 음, 보수라는 말 갖다 지들 셀프 네이밍해요. 음, 거기는 보수가 아니고 독재 세력이고 왕당파 세력인데 마치 그 프랑스 혁명 때 귀족과 왕당파를 제외한 나머지 시민사회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나뉘었던 개념을 자기들도 마치 그 보수에 포함되는 것처럼 이제 음, 또 착시를 시키면서 지금 이 보수라는 말이 오염돼 있거든요. 네, 이게 그쪽 지배 기득권 세력은 음, 셀프 네이밍을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자꾸 바꾸면서 이 민중을 음, 교란시키는데 아주 DNA가 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보수라는 말이 그렇게 오염돼 있고 이번 계엄을 통해서 보수라는 말을 쓸 자격조차 없는 독재 세력이다라는 걸로 새롭게 우리가 그 음, 네임을 바꾸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게 보수죠. 음, 그리고 이제 더 진보적인 세력을 이제 육성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선진 사회로 나가는 새로운 이제 정계 개편의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바로 이런 네이밍 문제, 이름 음, 문제, 그냥 역시 그런 걸 잘하는 것 그지 같아요. 이 소위 말해 민중 그네들이 말하는 민중 개돼지들을 현혹시키고 이렇게 속이는 데는 아주 그거만큼 머리가 지금 보세요 윤상현 같은 놈이 계엄이 오히려 구국의 결단이었고 지금 오히려 내란 세력은 저쪽 민주당이다 이러고 지금 그런 얘기 적반하장의 말까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그 프레임 전환이라는 말도 요즘 쓰는데 프레임을 전환하고 용어를 바꿔서 완전히 스스로를 또 둔갑시키면서 아주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는 이런 뿌리 깊은 일본 제국에서의 이런 셀프네이밍 역사가 그 출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 아까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요것만 네, 잠깐만 네, 그 하나 못 보여드린 게 있는데 쭉 내려가면은 그 마지막에 요 한국 그 기독교인들 중에 내지라는 말을 보이나요? 보여? 네, 보입니다. 무슨 뭐 안중근 선생도
안중근 의사도 내지 13도 강산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다. 이 조선을 의미하는 말로서 음, 내지를 쓰고 있고요. 음, 이제 이동희 선생, 손정도 음, 우리 정동제일교회 우리 지금 날목이 지금 배경으로 쓰고 있는 정동제일교회 담임을 음, 맡고 바로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로 가셨던 우리 손정도 목사도 안창호 선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병암 직후지만은 우리 내지에서 뭐 이런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음,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좀 이 내지라는 말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분화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기득권 그 권력과의 밀착된 세력이 있는가 하면 어, 민주화와 이런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싸우는 기독교 세력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데 그런 역사는 일제 침략 과정에서부터도 이 내지라는 말을 중심으로 분화돼 왔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음. 우리는 그래서 내진의 인정이 결국은 안 된 거잖아요. 만약에 내진으로 받아줄 것처럼 얘기했다면 내진이 될 수는 있었을까요? 일제시대 그러니까 때 이제 될 수 40 그 있다 없다로 창씨와 얘기해 나라는 주세요. 예. 개명 창씨 내진이 안 개명을 되죠. 해주냐고. 오키나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안 해, 자기 국민들도 안 해주는데 우리를 해주려고 그랬다는 거 다 지금도 뻥 아닙니까? 오키나와가 미군 예. 기지 몰빵 당하면서 이제 온갖 고통을 겪고 살고 있고 네. 그 패전 직전에도 가장 큰 미군과의 충돌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한국도 지금 이 분단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이 네. 현형이 바로 이 그 일본인들의 수작질에 의해서 네. 여전히 음. 일본을 지켜주는 성벽으로서 기능하면서 우리가 대신 음. 고통받는 상황. 이 내지와 외지 식민지의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음. 해결되지 않다. 그래서 분단 음. 체제를 계속 악용하면서 일본 국내에서도 세 번밖에 발동 안 됐던 계엄이 우린 지금 18번째예요, 이번에. 음. 다 일본 군 출신의 육군 세력들이 계속 틈만 나면 이걸 획책하면서 분단 이 구조를 이용한단 말이죠. 이거는 그 배후에 일본과 미국의 안전, 특히 이제 일본인들은 일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는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그 구조는 여전히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 음. 일본의 그 혼마루 천수각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산노마루 같은 이 세 번째 성벽으로 기능하면서 대신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다. 음. 그거를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 그거에 그 내진한 말을 거부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갔습니까? 그분들이 투쟁했던 독립운동의 투쟁의 역사는 지금 또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우리 음. 계엄에 맞서서 지금 나온 시민들의 그 결기는 바로 그 역사의 흐름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발군님, 뭐, 코멘트, 뭐, 네. 근대학자 아닙니까, 또. 그냥 일단 오늘 음. 해주신 얘기는 제가 그 홍 박사님의 박사 논문을 읽었기 때문에 네. 알고 아까 했던 이거 거 또 하는 거다. 20년 전에. 아니요 2014년에 어, 박사학위를 박사 받으신 분이 동기 우리 네. 그래 우리 그러니까, 손 박사님 덕분에 내가 졸업했어요. 많이 10년 전 걸 어, 지금 또 하냐,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아직도 그걸 읊어먹고 있냐 지금 그러면은. 그래, 뭐 바뀐 게 저도 없네. 그러고 저도 그렇고 사니까요 뭐 근데 뭐지 약간 예, 이게 디지털 세계와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면 예, 오늘날의 국가 권력의 감시 체계를 바노프티콘이라 그러잖아요. 음, 파노프티콘. 예,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국가 권력에게 제공하면서 음, 도태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을 안에 모아서 감시를 하고 그 여기에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애들은 낙인 찍고 배제하는 형태로 음, 국가 감시를 만들어내는 그게 음, 이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제 물리적 형태의 식민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생각이 음, 지금의 오늘날의 이제 디지털 세계까지 쭉 연결되어서 흘러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음, 사람도 참 안 변하지만 권력도 참 안 변한다. 라는 음,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음. 네,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데, 네.
슬픈데? 네, 너무 네, 슬픈데. 아, 그러니까 네, 뭐, 네, 저 말씀하세요. 지금 파놉티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대문 영무소 가면은 간수가 딱 서 있으면 이 통로가 이렇게 방사로 돼 있죠. 아까 네, 우길기나 국화처럼 중앙에서 자기가 눈만 까딱까딱하면 다 보이는 음, 중앙 관리 시스템을 파놉티콘이라고 하죠. 그거를 음, 서양에서 유럽 영국인가 어디서 만들어졌는데 구체화된 거는 꽃을 피운 게 바로 일본 제국이에요. 서양인들은 음, 와 이거는 너무 혁명을 거치면서 이 개인의 인권 이런 감각이 좀 싹 트다 보니까 이건 너무 인권 침해가 심한 개념이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면서 이렇게 음, 정무소를 만들고 이럴 때도 이렇게 반영을 좀 소극적인데 일본 제국 그 개념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서대문 영무소 가면 그 바로 그게 파놉티콘 개념이에요. 근데 음, 그게 한국에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학교, 뭐 관공서 모든 웬만한 시설이 다 파놉티콘 개념으로 그래서 감시인데 기숙사까지도 예를 들면 누가 한 명 집합 뭐 하면 다 머리 내밀고 대가리 내밀고 이렇게 전달 이러면 탁 내미는 그 방식 있죠. 감시인데 네. 기숙사도 그랬잖아. 아, 교도소처럼.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 수가 아니 지금 없네. 중앙에서 그 저 사생회장이 어, 어, 전달하면은 다 음, 각방에서 대가리 내밀고 전달 전달 하고 병영 생활할 때처럼 하잖아. 네. 그게 파놉티콘이고 감시사회고 통제사회 개념인데 그게 음, 바로 파놉티콘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 지금까지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음, 근데 그거를 다시 이게 디지털화가 되고 매스미디어라는 게 그래요. 옛날 계엄령 하면 계엄군이 MBC 문화방송 KBS 두 개 딱 점령하면은 이게 중앙에서 모든 발신 메시지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통제하는 중앙 집권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미디어 자체가 인터 퍼슨 뭐라 그래? 매스미디어가 아니고 어 인터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나 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가지고 뭐 유튜버들이 가서 막 계엄군 찍고 있고 몇십 명이 찍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음,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네네. 감시가 바노티콘 개념이 와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 발고가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그거를 여전히 집착하는 세력이 있지만 동시에 시민하는 사람 사람이 개인 미디어가 되어서 감시 그 중앙 권력을 감시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좌절된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 저는 이렇게 느껴지네요. 내지인이 되려다가 결국 외지인이 되고 말았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 일본이라는 내지인이 사회가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외지인이 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 일본은 자기들이 천수각이고 나머지가 성벽이 됐어야 되는데 적어도 음, 하와이가 우리 성벽이고 그랬어야 음, 되는데 음, 독도가 자기들 또 바로 성벽이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음, 이게 원자폭탄 맞고 자기들이 미국을 위한 성벽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음, 니노마루 이렇게 정도로 한국 대만이 음, 산노마루 정도 바깥쪽 성벽. 그게 너무 지금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시 천수각을 회복하고 싶은 욕망, 그걸 위해 다시 천황을 이용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자민당이라고 하는 그 당 깃발에 다 담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베가 기치로 내걸들은 모토가 토리모토 소요였거든요. 음, 되돌리십시다. 일본을 되돌립니다. 이러는데 뭘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이지 일본이고 제국 일본인 거예요. 그리고 천황이 실제로 지배하는 파시즘 국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경으로 3, 40년대에 창씨 개명하고 일본어 쓰고 근데 그게 너무 창씨한 게 부끄러워서 창씨 하자마자 참회록이라는 시를 쓴 윤동주 시인 히라누마 도주라고 히라누마라는 성을 갖게 된 윤동주는 너무 고통스러워 참회록이라는 시를 썼지만 음, 부끄러운 게 없는 거야 그 인간들은. 음, 근데 이 천황이 없어지니까 패전과 동시에 새로운 천황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 군주. 그래서 음, 이승만을 주위에 몰려들어서 이승만 독재 12년간 뽑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가 천황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나오면 또 박정희 옆에 몰려들고 또 박근혜 재활용했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또 주변에 몰려들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탄핵 계엄 비호 세력이 돼 있는데 음, 이 계엄이란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의 그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력 분립을 와해시키면서 초법적 권력을 갖잖아요. 음, 이거는 천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일본 애들이. 이 계엄을 이렇게 남발하는 한국은 변종된 변종 천황을 계속 허수아비처럼 꽂아놓고 그 옆에서 그 내지인이 되고자 했던 음, 욕망의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 발휘하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그래가지고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 걔네들이 다. 음, 일본 찬양하고, 일본이 뭐 하라면 하고. 팀의 그 DNA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지 내지의 힘 이렇게 이름을 바꿔도 될 당연히. 어. 여전히 네. 내진이 창씨 개명해서 일본말로 쓰고 국회에서도 일본어로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싶어하는 열망이 탁 도사리고 그 김태호 같은 놈이 그런 거 아니야. 중일마 중요한 아,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어? 사라지셨습니다. 요즘 보이지도 사라진 않아요. 새끼 낙하손의 상을 수상한 새끼 내지인이야 그 새끼 머릿속은 여전히 네, 그거는 지금 도 사라지지 않고 존속해 있다 한국 땅에. 네, 그리고 단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로 이어지는 일본인 총독이 와서 지배하던 것이 단지 내지인이 되고 싶었던 한국인 총독이 대신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결국 실패했잖아요. 아직 바랄 뿐이지. 그러니까 계속 시도는 한다, 일본 아, 애들은. 성공은 그래서 못할 것이다. 우리 계속 내선 막을 일체, 것이다. 이게 윤석열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어, 지난 2년 동안 내선 일체가 잘 이루어졌었어요. 어, 사도강산 해도 아무 소리 안 해. 예? 어, 간또 지진 또 조용히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12월 말에 국방장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김용현이하고 결렬됐고 1월 달에 이시바가 왔고 음, 내년 어, 한일 회담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를 하면서 독도 다케시마 공동관리구역 선언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한일의 뭐 평화를 이뤄내 달성했다 이러면서 할 시나리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상상도 충분히 가능한 음, 상태라고 음, 봅니다.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는 이제 무슨 얘기 해주실 거죠? 이거는 이제 일본 이제 야마토 라스트죠? 민족들의 예, 셀프 예, 예. 네이밍이었다면 점점 왜지? 넓어져가는 이 외지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근데 지들을 음, 내지라고 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예, 식민지들은 외지라고들 부르는 거야. 근데 외지라는 음, 말이 음, 개념이 돼 있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중앙이 생기는 순간 발생하는 주변화. 음, 그래가지고 음, 일본 기독교단은 그 중앙 1970년대인가 총회에서 일본 기독교단 총회에서 음, 앞으로 교회 창립하고 그럴 때 중앙교회 이런 말 쓰지 말자 음, 이런 결의를 음, 합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아, 위험성을 직시한 거예요. 중앙이란 말 우리도 중앙대학 있고 우리 따님이 중앙대학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딸 중앙대학 갔는데, 그게 이제 그 음, 중앙감리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건데 음, 일본이 그 중앙이란 말을 엄청 좋아해요. 일본에 음, 중앙대가 있어요, 일본에도. 음, 그러니까 그 센트럴리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배태되는 게 뭐냐면 또 제일 뒤에 정동 제일교회, 음, 제일교회 우리 음, 대전제일교회 백년사 썼잖아요, 홍승표 목사랑 나랑. 음, 대전제일교회가 지금 선화감리교회니 뭐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이름 바꿨는데 기분 나빠서 대전 음,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 제5교회, 제9교회까지 있었어요. 대전제일교회를 중심에 놓고 그 나머지들을 2등, 3등, 4등으로 이렇게 주변화시키는 그리고 중앙교회가 그러니까 한국의 웬만한 동네에 중앙교회하고 제일교회 제일교회는 없는 다 동네가 있어요. 없어. 이게 다 그 일본인들의 내지 개념에서 나온 구습이고 1970년대 일본 기독교단은 앞으로 지금까지 있는 교회는 어쩔 수 없는데 음, 앞으로 만들어지는 교회에서 제일이란 말, 중앙이란 말 절대 쓰지 맙시다 결의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이런 말들이 다 그런 것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중앙이 음, 생기는 순간 나머지는 다 주변화돼. 음, 마지널리티가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요즘 섹슈얼 마이너리티 뭐 이런 마이너리티 다수냐 소수냐는 얘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중심과 주변 센트럴리티하고 마지너리티 문제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학생들에 늘 강조합니다.
예를 알겠습니다. 들면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은 소수지만 월스트리트나 매스컴이나 그 미국의 센터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은 소수지만 마이너리티지만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너리티가 아닌 거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분쟁의 역사를 미국이라는 센터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냐 주변이냐 이런 문제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당인데도 저것들이 소수라도 우리가 센터를 장악하고 이 지배자의 뇌를 그저 최순실부터 시작해서 이 무속하는 몇 명 사교 집단 애들이 이만희도 그럴 거예요. 신천지 센터의 정치인 몇 명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면 우리가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상. 그것이 바로 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소수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소수가 이상한 사악한 사특한 소수가 중앙을 장악했을 때 오는 불행은 참혹하다. 그 얘기를 음,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얘기를 더 심화해서 아, 그러면 참. 네. 다음 주는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는 1월 5일 날 내려와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럼 그 방송이라서, 다음 주에 해요. 예, 예, 그렇게 좋아요.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딴 데 외지인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봅시다. 아, 센트럴. 어, 센트럴리티하고 예, 마지널리티 얘기를 제가 다음 주에 더 심화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정리하는 신학적으로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센트럴 파크를 한번 갔으면 좋겠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죠. 우리 발군이 뭐 다 들었던 옛날 10년 전에 다 했던 얘기지만 그래도 조금 뭐 고생했다라는 미안합니다. 측면에서 예, 말씀 네, 예, 정리하시죠. 네, 뭐, 네, 뭐, 네, 홍 박사님이야 논체 달변 가셔서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네, 글로 읽는 것보다는 말로 듣는 게 훨씬 더 좋긴 하네요. 네. 글도 길어요, 이렇게? 말처럼? 네, 그 논문이 어, 그 보통 분들이 쓰시는 논문의 양에 훨씬 많은 양을 쓰시긴 하죠. 저 교만이야, 교만. 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자세하게 쓰는 거죠. 아니 나도 잘 모르니까 원래 잘 자기도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길게 쓰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좀, 뭐 그래도 예, 예, 그 읽는 게 시간 낭비 같이 느껴지진 않는 거니까 그거는 긴 음, 글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재주 아닐까.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우리 홍 관장님, 홍두깨님께서 뭐 또 몇 가지 박물관에 기증하셨다고 하니까 좋은 대답이 나오네요.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코알라님은요? 어, 사실 그 윤땡땡이 그 미친 음, 계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좀 많이 혼란스럽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이 그 뭐 K-팝, 뭐 K 이 드라마 그리고 뭐 기생충이나 뭐 한강 같은 음, 음, 작가들로 인해서 이제 그 K 문화 파워로 사실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데 이제 한국은 항상 뭐 몽골 제국 때도 그렇고 중국 그 대륙의 어떤 그런 국가들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았던 처음부터 어떻게 음, 보면 주변부일 수밖에 없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의식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약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생충처럼 음, 우리가 아카데미상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아카데미상에 가서 상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노벨상 같은 상을 우리가 뭐 우리 한국에서 무슨 만들겠다 이렇게 그 체계 자체를 바꿀 수 없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주변부의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또 식민지 경험도 있고 그래서 세계의 어떤 질서가 보다 평화롭고 인권을 생각하고 주변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이제 테크놀로지 뭐 그런 이 의식, 민주화 의식 뭐 이런 걸로 좀 세계를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좀 선량한 국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해봤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사실 저희도 모르게 음, 오랜 시일을 이렇게 그런 제국의 문법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게 저희 내부에 음, 그런 것들을 또 내지인과 외지인을 구분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거든요.
음, 저희 이제 한국에도 우리 저희 국민들도 이렇게 무슨 인종차별적 의식도 있고 그리고 음, 낯선 뭐 동성애자나 이런 소수자에 대한 이제 뭐 배타적인 그런 의식도 있고 뭐 저희 한국에도 많은 이제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와서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낳으신 그 자녀들도 미등록 아동으로 뭐 비자도 없고 이상하게 이런 이제 비인권적인 거가 우리 내부에도 있다라는 거를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일본 따라가면 안 되고 미국식 세계화에 길들여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만의 평화와 인권을 만들어 나가는 좀 그런 나라가 되면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뭔가 새로운 그 성경의 그 뜻에 부합하는 민족으로서 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가 내지인 이런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서민의식이랑도 또 맞아요. 닮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어, 오프라인이 아니죠. 일단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생방송을 하든 이렇게 준비를 좀 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항공 무한공항 참사 우리 유가족 여러분과 또 희생 당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저희들도 함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그 시간은 좀 조정될지 저희들이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엔딩을 해야죠. 엔딩. 마지막 한마디만. 네, 네. 할게. 지금까지 지가 다 해놓고 뭐요? 짧게 아니 30초 내로. 그러니까 예, 예. 아무튼 이 그 선민의식이란 말 아까 하셨는데 네. 그 유대인의 선민의식 그거를 음, 야마토 민족이 또 했다가 지금은 우리가 음, 뭐 문선명이나 뭐 재림 예수가 다 한국에 얼마 많아요 지금 음, 이 해방 이후에 그게 다 한국인이 또 선민의식에 또그 바이러스에 좀 오염이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고 국뽕에 절대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도국 근성, 음, 섬나라 근성이 너무 80년 동안 몸에 배버렸어. 음, 일본하고 너무 체질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빨리 이 분단 문제를 극복하고 통일이 되고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순환하는 고여있는 물이 아닌 에, 아까 반도인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은 진짜 물이 흐르는 문화와 언어와 인종과 다양성이 순환되는 곳으로서의 반도 한반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이 계엄 사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지 않는 끊는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은 우리 공반장님, 어,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다다음 주에는 우리 아쉬운, 우리 막방,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어떻게 다른가, 우리 막방 하시면서, 또 다음에, 홍두깨님 또, 못하겠다고 난리 칠 때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단하네. 나 이거 몇 주 하는데도 아우 이거 힘들 계속 때요. 매주 하시는 예.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네. 우리 자, 한국도 우리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밝고 건강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관심